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언더스탠딩 시작하겠습니다. 예. 주말이 다가오는데 오늘은 좀 무거운 주제를 갖고 왔고요. 네. 뭐 많은 분들은 걱정 안 하셔도 되지만 이 언더스탠딩 채널 시청자 여러분들은 네. 이거 꼭 보셔야 되겠습니다. 왜요? 여러분들 뭐 사실은 다 계열사 한두 개씩은 다 갖고 계시고 그 중에 한두 개는 상장사일 거고 예. 뭐 그러다 보면 네. 여러분들도 가장 큰 이제 고민거리가 이 그 지배 구조, 이제 아들 딸들한테 어떻게 나눠줄 거냐 네. 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도 걱정이시겠지만 이제 우리나라 상장사들 중에서도 이미 그 걱정을 같이 하고 있는 회사들이 있고 고인은 돌아가셨지만 이제 남은 자식들이 예. 이런저런 갈등 내지는 이런 게 좀 있는 회사가 그렇죠. 있습니다. 예. 특히나 이제 재벌들이 음. 아들 장자 상속 이런 것도 많이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또 이 재산 상속과 관련된 소송이 더 있는 것 같고. 네. 요거를 잘 알아두시면 이제 또 이 기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기도 알게 될 되고 거고 또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 회사들도 어떻게 물려줘야 예. 될지에 대한 예. 좀 힌트는 될 겁니다. 그렇죠. 지금이야 너희들 자 떠나고 나도 잘 해라. 그러면 네. 잘 할 거라고 얘기는 하시죠. 예. 저도 계열사 한 서너 개 있습니다만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네. 정작 떠나고 나면 좀 상황이 달라지더라. 그래서 다른 맞습니다. 회사들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네. 이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좋은데 뭐 아주 조그만 회사들입니다. BYC, LG 뭐, 예. 그런 회사들에서 벌어지는 일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예. 여러분들 갖고 계신 회사보다는 좀 작더라도 비슷할 겁니다.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잠시 후에 게다가 뵙죠. 코리아 모니터 김수원 편집장 국민 편집장 김수원 편집장님이 설명하시니까 설명해 또 주실 매우 거니까. 재밌을 겁니다. 네. 예, 국민 편집장 코리아 모니터 김수원 편집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오늘은 조그만 회사 이야기. 예, 네, 조그만 회사 뭐 LG 요 정도 이야기 그 정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거기서는 상속과 관련해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네. 지금 뭐 우리 그 재벌가의 그 상속 사건이 큰 게 두 개가 지금 재판에 걸려 있거든요. 예. 그 중에 하나가 이제 BYC고 하나가 LG인데 BYC는 뭐 재판이 이미 스타트가 돼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예. LG도 요 상속 분쟁이 재판은 스타트가 됐어요. 됐는데 지금 이 재판이 계속 진행될지 여부는 아직 확실치는 않아요. 왜냐하면 요 소송은 그 소송의 그 제척 기간, 그러니까 소송을 해야 되는 그 한정된 기간이 예. 이게 경과를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그게 좀 논란이 있어요. 그래서 양쪽의 변호사들이 다 이제 그 서류들을 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판사가 재판부가 보고 요거 소송 제척 기간 지난 거네 그러면 재판을 할 필요가 없어요. 예. 그냥 드랍되는 거고. 예. 그 소송 제척 기간이 그 도과되지 않았다, 경과되지 않았다 그러면 재판을 계속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재벌가의 이 상속 사건을 알려고 하면 예. 사실 민법상의 이제 용어 하나를 알아야 되는데 네. 그 용어가 이제 유류분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제가 여기 들어오기 직전에 한 2주 전에 언더스탠딩의 그 상속 전문 로펌 가온에서 네. 변호사님들이 나와가지고 그 유류분에 대해서 굉장히 길게 잘 설명을 하셨다는 예. 네. 안타까운 이야기를 여기 들어오기 바로 직전에 접해가지고 네. 오늘 제가 이름은 몹시- 설명하려고 이만큼 예, 준비하셨는데 제가 몹시 당황하면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그래도 못 들으신 분들이 있을 수 그 있으니까. 가온 변호사님들 방송을 지금 보시는 분들 중에 못 보신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예, 그냥 네. 간단하게 중요한 내용만 이렇게 싹 짚고 알겠습니다. BYC하고 LG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저번 달 5월 17일 날 그 우리 헌법재판소에서 그 민법상의 그 유류분에 대한 사상 첫 공개 변론이 열립니다. 예. 5월 17일 날 열렸습니까? 열렸습니다. 예. 이 공개 변론은 딱 한 번만 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민법상의 유류분이라고 하는 게 위헌이냐 아니냐, 뭐 한정일 수도 있고 뭐 한정위헌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의
그 판결을 조만간에 내리게 될 겁니다. 그 전에 여론을 좀 보려고 참고하려고 그렇죠. 근데 공개 변론을 이 했는데 유류분에 대해서 그 전에 그 헌법재판소에서 몇 번 다뤘지만 한 번도 공개 변론을 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번에 공개 변론을 했다는 거는 그만큼 지금 헌법재판소에서도 이게 좀 중요하다 해서 많은 사람들을 좀 참여를 시켜서 공개적으로 한번 논의를 해보자 해서 그 민법상의 유류분 이 제도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그 전망들을 하고 있습니다. 유류분이라는 게 뭐예요? 유류분이라는 게 뭐냐면 그 사망하신 분, 돌아가신 분, 이 고인이 유언장에 어떤 내용을 썼든지 간에 어떤 내용의 유언을 남겼든지 간에 그 상속을 받을 그 권리가 있는 사람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남편이 이제 고인이 됐으면 그 부인하고 뭐 자녀들. 자식들이 되겠죠. 그 예. 상속권자가 되겠죠. 이 상속권자가 법에서 정한 일정한 비율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러니까 유언장과 무관하게.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내 재산을 막내딸한테 다 줘. 막내딸한테 이렇게 애들이 그냥 왜 또 개차반이야. 막내딸이야? 애들이 이제 개판이야. 애들이 개판이고 개차반이고 아버지한테 이제 평소에 잘 하지도 않고 툭하면 가출하고 이제 문제아들이야. 그럼 마음에 안 들어. 아버지는 이 상속 재산을 주기가 싫잖아요. 예. 저런 애들한테. 그래서 이제 그 부인한테 상속 재산을 몰빵을 하겠다라고 그럴 수 있죠. 유언을 남겨도 예. 법에서는 아니야 그러면 안 돼. 그러면서 그 자식들한테도 일정한 비율의 그 상속 재산을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게 유류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유언장 남기고 돌아가셔도 법대로 그냥 나눠주고 예. 안 남기고 돌아가셔도 법대로 법대로 나눠가는 거면 유언장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까? 유언장을 남겼는데 나는 부인한테 재산 몰빵으로 주겠다. 네. 근데 그 자식들이 뭐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그 유언장을 수용하면 그걸로 하면 끝나는 가는 거죠. 거고. 그냥 가는 가는 거고. 건데 수용 안 하면. 안 하고 그 나는 법적으로 유류분이라는 게 있다. 그래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법적으로 내게 되면 예. 그 어머니가 상속받은 재산 중에 그걸 다 갖지는 못하고 줘야 된다. 예, 법에서 정한 소위 말해서 유류분이라고 하는 만큼은 그 자식들한테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상속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뭐 이제 돌아가신 분의 배우자 예. 또 자식. 만약에 돌아가신 분이 배우자나 자식이 없으면 그 부모, 네. 고인의 부모나 뭐 형제 자매들이 그 상속권자가 그렇게 되겠죠. 근데 요 재벌가의 상속 분쟁에서도 이 유류분이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BYC 소송이나 LG 소송 같은 경우도 이게 유류분이라고 하는 단어가 꽤 등장을 해요. 예. 그래서 이제 요 단어를 알아야 되는데 지금 이 헌재에 이 유류분 그 위헌 심판이 걸리는 바람에 상당수 재벌가가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재벌가라는 데는 항상 이 상속 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데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조금 말씀드리기 살짝 민망합니다만은 이제 온 국민이 다 알고 있으니까 우리 이제 그 스크 SK 그룹이라든지 네. 아니면 셀트리온 그룹의 또 회장님들이 또 바깥에서 또 출산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바깥에서 출산한 그 자녀들 이렇게 이제 상속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그런 그룹들은 이 유류분이 어떻게 되느냐? 예. 그렇지. 이게 위헌이 되느냐, 뭐 계속 유지가 되느냐 이런 게 또 중요하게 되고 네. 또 재벌가의 2세, 3세, 4세들 중에서도 이 말 안 듣는 자식들이 많습니다. 또 마약하고 예. 얼마 전에도 그 골프 리조트 그룹의 그 회장 아들이 마약하고 뭐 그런 경우들 있잖아요. 예. 근데 이 유류분이라는 게 이게 위헌이 되게 되면 이제 회장들이 이 그 재벌가의 이 자식들이 이 유류분이 있다는 걸 알아요. 이 공부를 안 하는 놈들도 어떻게 이런 거는 잘 알아요. 아버지한테 받을 게 있다 법적으로. 네. 이런 거는 잘 알아가지고 탱자탱자 놀면서 뭐 강남의 클럽에 가서 예. 뭐 이런 주사 놓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런 놈들은 이제 회장님이 만약에 유류분이 위헌이 된다. 그러면 그걸 무기로 해서 너 똑바로 안 하면 너한테 재산 하나도 주지 않겠다. 예컨대 뭐 이런 것도 가능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재벌가에서 상당히 이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 네.
BYC 같은 경우는 BYC는 어떻습니까? 현재 예. 한석범 회장이죠. 예. 한석범 그 회장이 있는데 그분이 창업주 아들인가요? 아들이죠. 근데 그 어머니가 딸 둘이하고 편을 먹고 그 한석범 회장하고 또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그 예. 아들들을 향해서 그 소송을 냈죠. 상속 관련 소송을 낸 게 있고 예. LG 같은 경우도 비슷합니다. LG도 지금 구광모 회장을 상대로 예. 지금 어머니인 그 김영식 여사가 구연경 딸 둘이하고 구연경 구연수 딸 둘이하고 편을 먹고 지금 구광모 회장을 상대로 그 상속 관련 그 소송을 제기를 한 겁니다. 유류분 달라. 근데 조금 달라요. 이게 다른 게 뭐냐면 LG 같은 경우는 뭐냐면 상속권을 침해당했다. 상속권을 침해당했으니까 구본모 회장이 돌아가실 그 당시의 상황으로 돌아가서 그 당시의 상속 재산을 다시 나누자. 그러니까 지금 이루어진 그 상속은 원천적으로 무효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가지고 구본모 회장이 돌아가신 그 시점에서 그 상속 재산을 예. 지금 법정 비율대로 다시 나누자 이거고 BYC 같은 경우는 어떤 소송이냐면 그 회장의 어머니하고 그 딸들이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그 상속 그 협의에 도장을 찍긴 했는데 예. 보니까 사전에 그 회장님이 생전에 계실 때 아들들한테 엄청나게 계열사 지분도 많이 증여를 해버렸더라. 미리 그러니까 사전에 미리 다 증여를 해놓으니까 돌아가시고 나서 보니까 상속 재산이 쪼그라들어가지고 예. 우리가 상속을 얼마 못 받았다. 그랬으니까 지금 유류분이 줄어든 거예요. 예. 아니 유류분이 줄어든 게 아니고 그 상속을 많이 못 받았으니까 예. 법에서 정해진 그 유류분보다도 더 못 받았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러겠지. 그거를 돌려달라. 그러니까 지금 한석범 회장이 네가 지금 아버지한테서 사전에 상속을 엄청나게 많이 받아가지고 많이 땡겨갔으니까 네가 토해내라. 그래서 유류분 그 반환 청구 소송이에요. BYC 같은 경우는 그러면 LG가 거는 LG가의 소송은 유류분 소송은 아닌 거예요? 유류분 소송까지 걸었는데 예. 이제 LG가 소송은 상속권 회복 청구 소송이라고 합니다. 상속권 회복 청구 소송이라 그래가지고 예. 내가 상속권을 침해당했어. 네. 근데 원천적으로 그 상속은 무효야. 그래서 다시 상속 재산을 다시 나누자. 법에서 정해진 상속 비율대로 이거예요 지금 LG에서 주장하는 거는. 그러면서 예. 주 소송을 그걸로 하면서 예. 예비적 청구 소송으로 예비적 청구 소송이라는 것은 이게 나의 주 소송인데 원점으로 돌려서 다시 나누자는 건데 재판부에서 만약에 이거를 인정 못 해주겠으면 그 예비적 청구 소송으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하겠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걸 재판부에서 안 받아주면 그냥 법적으로 내가 확보할 수 있는 유류분만큼 돌려달라. 이렇게 LG가 주 소송하고 예비적 청구 소송을 같이 넣었다가 예비적 청구를 최근에 치화를 이게 그냥 뺐어요? 뺐어요. 뺀 이유는 있겠죠. 뺀 이유인데 그거는 뺐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 상속권 그 회복 청구 소송 이게 원천적으로 한번 따져보자. 그러니까 LG의 경우는 장남한테 다 몰아줘라라고 하는 유언 자체를 인정 못하겠다. 는 거니까 우리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유언장이 없었다. 법정 상속분으로 나누자라는 거고 BYC는 유언장은 인정을 해서 장남한테 줬는데 예. 생각해 보니 장남이 이제 아버지가 창업주가 살아 있을 때 사전 증여받은 것들이 많아서 그거 인정 하더라도 유류분은 받아야 되겠다 최소한. 그렇죠. 그 얘기. 그러니까 네가 사전에 증여를 많이 받았어. 결과적으로 상속 재산이 쪼그라든 거잖아요. 예. 쪼그라들어 가지고 회장님 돌아가시고 나서 그 나하고 우리 딸들이 그 아들한테 사전에 상속이 많이 증여가 많이 돼가지고 줄어들었으니 네가 좀 토해내라. 우리가 법으로 보장된 유류분만큼도 우리가 못 받았다. 유류분은 원래 법정 상속분의 절반이죠. 법정 상속분의 누구냐에 따라서 다른데 그 배우자나 자식들은 절반이고 예. 그 고인의 부모나 또 저기 누구야 형제 자매들은 3분의 1.
3분의 1을 받게 되죠. 유언장이 없으면 법적으로 보통 나누는 거에 곱하기 그렇죠. 2분의 1이나 3분의 1을 예, 그렇죠. 예. 하늘이 무너져도 그거는 받을 수 있는 거니까 네, 그거는 받을 수 있습니다. 하늘이 예. 무너졌다고 난 이제 생각하고 법적으로는 예. 요구한다.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을 배우자나 자식들이 법에 따라서 완전히 그거는 확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근데 그렇다면 그거는 하늘이 무너져도 법정 상속분의 절반인 유류분은 줘야 해라고 하는 게 현재 우리의 법이고. 하늘이 무너져도는 아니고요. 네. 그 자식이 너무 개차반이면 법에서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아버지한테 위해를 간다든지 예를 드는 겁니다. 네, 네. 뭐 아버지를 정말 뭐 존속 뭐 상해나 살인, 존속 상해를 했다든지 엄청난 어떤 범죄적 행위를 한다든지 어떤 그 정말 어떤 뭐 법에서도 인정할 수 없는 그런 그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행위를 했다 그러면 그러면 그건 안 되는 거죠. 아 유류분조차 안 줄 수도 안 있어요. 돼요. 이러면 안 돼요. 그거 하늘이 상속인 그쪽으로 안 자격이 돼요. 없어지는 모양이죠. 그럼 아예. 예. 그게 뭐 제가 아주 뭐 변호사는 아니라서 그까지 자세히는 말씀 못 그러면 드리는데 그걸 안 주려면 하늘이 두 쪽 나도는 아니에요. 개차반이었음을 입증해야 되는 거죠. 장남이. 그렇죠. 막 뭐 약간 범죄적 행위자라는 그게 아니면 웬만하면 다 준다. 그렇죠. 그런 뭐 약간 그런 극악한 범죄 행위가 아니면 그 유류분은 가져가도록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받아가겠는데요? 그러니까 개차반님을 입증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고 그랬을 가능성도 높지는 않으니 근데 BYS의 이게 딸들이나 그 법적으로는 이제 그렇진 딸들이. 않아요. 법적으로는 그렇지 않는 게 왜 예. 그렇지 않냐면 예를 들어서 한번 우리가 상속을 받는다고 해봅시다. 상속을 해. 근데 이제 다 우리 근데 유류분이 저는 굉장히 익숙하거든요. 돈이 많기 때문에. 근데 두 분 조금 약간 낯서신 것 같은데 네. 상속을 할 때 예. 그 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네. 그러면 그 남아 있는 그 배우자와 자식들이 협의를 하죠. 상속 재산 협의를 하죠. 이제 어떻게 나눌 것인가. 네. 유언장이 있는지도 그러면 보고 뭐 그러겠죠. 그냥 그 협의한 대로 가는 겁니다. 그러겠죠. 협의만 되면 그거야. 협의가 되면 그냥 몰빵, 엄마한테 몰빵, 큰아들 몰빵, 아니면 딸내미 몰빵. 협의가 되면 그냥 그 협의하는 대로 가는 겁니다. 네. 근데 협의가 안 되면 뭐 상속분할 심판 소송을 내겠죠. 예. 가족들끼리 협의가 안 되면 협의가 되면 무조건 그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인감 도장 찍고 이제 이렇게 지장 찍으면 협의한 대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예. 근데 그 뒤에 그 상속권자 중에 누군가가 그때 내가 미쳤었나 봐. 뭐 내가 조금 정신이 그러니까 어떤 사기나 강박에 의해서 내가 사기당했다. 아니면 뭔가 그 다른 형제들한테서 굉장히 막 압력을 받았다, 협박을 받았다. 그래가지고 어떤 사기나 강박적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없이 그렇게 협의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을 하고 예. 그것을 객관적으로 입증을 하면 그때 상속 재산 협의한 게 무효가 되는 거죠. 그 무효가 되는 겁니다. 지금 LG가 그 케이스예요. 그 케이스. 왜냐하면 서로 합의도 다 끝났는데. 다 끝났는데 가족회의에서 다 결정했다고 다 나오지 가족회의에서 다 끝났는데 예. 우리 이제 구본무 회장의 부인이신 그 김영식 여사하고 그 딸들은 그때 유언장이 있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유언장대로 집행한다고 해서 우리는 따라갔는데 작년에 유언장이 없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되었다. 그러면서 이제 무효다. 그 사기죠. 사기 기망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 그다음에 당시 이제 합의도장 찍어준 게 그 과정과 절차에 문제가 있었음을 그렇죠. 근데 입증을 유류분도 해야.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만약에 상속 협의를 했어. 예. 상속 협의를 해가지고 배우자하고 뭐 형제 자매들이 이제 남매들이 도장을 쾅쾅쾅 다 찍었어요. 예. 다 찍었는데 이렇게 찍는군요. 다 찍었는데 그러면 이렇게 다 찍고 나면 다 찍고 나면 유류분 권리를 주장을 할 수 없느냐 사후에 나중에 네. 예. 그건 아닙니다. 주장을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다시 말 바꿔서 내가 그때 찍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 형제들이 아버지 생전에 있을 때 뭐 다 증여를 조금씩 받았어. 근데 그거 알고 찍었을 수도 있잖아요. 알고 찍었을 수도 있죠. 예. 만약에 알고 찍었다. 그걸 다 알고 찍었다. 그런 게 밝혀지면 유류분 권리는 없어집니다. 그런데 그럴 수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내가 뭐 해외에 나가가지고 오랫동안 살다 보니까 뭐 이거 어떻게 돌아간지도 몰랐어. 뭐 아버지 돌아가셔서 이제 부랴부랴 입국했더니 네. 도장 찍어 그래서 이제 도장을 찍었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해외 나가 있는 동안 형제들이 다
아버지한테 딱 정리를 다 받은 거야. 그걸 뒤늦게 알게 됐어. 도장 찍고 나서. 그러면 그 주장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예. 내가 모를 수밖에 없던 그 상황을 또 주장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설령 알았다고 해도 예. 좀 과도하게 어떤 특정인한테 과도하게 뭔가가 이렇게 많이 증여가 되면 그거를 주장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겁니다. 근데 요거는 철저하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예. 굉장히 그 당시에 어떤 디테일한 어떤 상황들을 보고 재판부에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예. 이 사람이 상속 재산 그 분할에 협의 도장을 찍기는 했지만 유류분에 대한 권리가 있느냐, 지금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는 것은 굉장히 그 세밀하게 이렇게 그때 상황을 보고 네. 재판부에서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BYC는 후자의 케이스입니다. 후자의 도장 케이스? 찍었다. 예. 근데 아니 그때 뭐 회장 그러니까 이제 아들 비서실에서 뭐 나한테 카톡 보내가지고 뭐 인감 갖고 와라, 주민등록 갖고 와라, 뭐 갖고 와라 하니까 뭐 내가 그냥 정신이 없어서 나는 법도 모르고 해서 그냥 달라는 대로 주고 그냥 도장을 찍었는데 알고 보니까 벌써 뭐 계열사 지분도 많이 넘어가고 해서 내가 그 상속 재산에서 나하고 내 딸들이 손해를 봤다. 그래서 1,300억 돌려달라. 요거는 이제 비록 상속 재산 분할 협의서에 도장을 찍었지만 사후적으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케이스고, LG 같은 경우는 상속 분할 협의서에 도장을 찍었지만 예. 유언장이 있다는 말을 듣고 도장을 찍었는데 알고 보니까 유언장이 없더라. 그래서 애초부터 무효다. 원천적으로 무효다. 그래서 이제 유류분 반환 청구까지 같이 그 예비적 청구로 넣었다가 이거는 좀 실익이 없겠다 싶어서 그거는 드러내고 알겠습니다. 상속권 회복 청구 소송만 이렇게 가게 된 겁니다. 그러면 유류분 소송은 하여튼 입증만 되면 내 최소한의 권리, 내가 받을 수 있는 상속분을 이제 받는 거잖아요. 네. 소송을 제기해서. 네. 그러면 LG나 BYC는 뭐가 지배구조가 많이 변화하게 됩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 소송의 결과가. 지금 LG 같은 경우는 만약에 우리 김영식 여사 쪽에 이기게 되면 그 구광모 회장 지분이 뭐 한 16% 가까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9%대로 떨어져 버리게 되고 그 김 여사하고 그 세모녀 지분이 14%까지 올라가게 되는 거거든요. 예. 물론 이제 한 가족이라고 보면 가족 내에서 지분 이동이기 때문에 외부의 어떤 경영권 위협은 하나도 문제될 게 없어요. 예. 지금 현재 구광모 회장이 뭐 16% 지분을 가지고 있어도 특수관계인들 다 합하면 지분율이 40%가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이 가족들이 똘똘 뭉치게 된다면 걱정할 건 없는데 만약에 이제 이번 소송을 통해서 골이 상당히 깊어지고 예. 이 골이 깊어진 상황에서 김영식 여사 쪽이 승소를 하게 되면 구광모 회장은 이제 한 9% 지분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있고 이쪽은 14%로 올라가게 되는데 이게 이제 서로 원만하게 이렇게 어떤 그 대주주 일가로서 이렇게 해나가지 않고 뭐 예를 들면 이제 지금 뭐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제 김영식 여사 쪽에서 이기게 되면 아마 몇 개 회사는 떼달라고 할 수가 있다. 약간 계열 분리식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저는 그 가능성을 별로 높게 보지 않습니다. 설령 김영식 여사 쪽이 이긴다고 이기더라도. 해도 예. 그 뭐 계열 분리까지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걸로는 보는데 그렇게까지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기는 있어요. 근데 그거는 뭐 아직 이 재판이 아까 이제 그 모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계속 진행될지 안 될지 소송의 제척 기간 그 도과 여부 자체가 지금 걸려 있는 펜딩돼 있기 때문에 그거 뭐 LG가의 경영권의 어떤 변화는 너무 좀 성급하게 보는 것 같은데 뭐 사람 일이라는 게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기 때문에 지금 법 쪽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물론 구광모 회장 쪽에 굉장히 유리하다고 보는 편이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아무리 그래도 그 보통 그러면 유언장이 있다. 그러면 유언장을 확인을 하잖아요. 네. 유가족들이 한번 배우자고 봅시다. 또 배우자고 이제 직접적인 딸들인데 예. 아버지 유언장이 뭐라고 돼 있습니까? 볼 텐데 그 유언장이 있다는 말만 그냥 믿었다. 그러니까 이제 LG 쪽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 그러면 그때 왜 유언장을 보여달라고 안 했느냐? 보여달라고 했는데도 보여주지 않더라. 뭐 이렇게 이제 김 여사 쪽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근데 LG 쪽에서는
몇 달 동안 다 협의했고 충분히 의견을 나눴고 원래 LG는 그 장자 승계의 원칙에 따라서 경영권 지분은 그 장자한테 다 주고 나머지 재산들을 그 상속권자들이 나눠 가지는 게 그 원칙에 따라서 그렇게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예. 그래서 구본모 회장이 주 LG 지주사 지분 그 11.3%를 사실은 구광모 회장한테 이제 다 넘기고 나머지 이제 재산들 금융투자 상품이나 미술품,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나눠 가져야 되는데 김 여사하고 이제 구연경 씨 쪽에서 우리 지주사 지분도 좀 달라고 요구를 해서 그런 기존의 어떤 전통적인 관례를 조금 깨고 일부 지분을 이제 그 상속 지분의 한 80%는 구광모 회장이 가져가고 나머지 한 20%는 이제 거기다가 분배를 해주는 그렇게 배려까지 다 해줬는데 이제 와가지고 뭐 유언장을 못 봤다, 유언장이 있다고 믿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어떡하느냐 이게 이제 LG 쪽 입장인데 뭐 상속 쪽 가사 소송을 많이 하시는 뭐 변호사들이 주장하는 거를 보면 지금 뭐 조금 LG 구광모 회장 쪽이 좀 유리한 거 아니냐 조금 상식적으로 유언장이 있다고 믿었다 그런데 유언장을 보여달라고 했는데 안 보여줘서 못 봤다. 뭐 안 보여줄 이유도 없었을 것 같고 좀 약간 좀 뭔가가 좀 상식과는 조금 떨어진 느낌이다. 그렇더라도 지금은 예를 들면 그 상속이 무효다라는 소송이니까 그거는 유언장을 있었느냐 몰랐느냐 그런 쟁점이 있을 수는 있겠으나 그걸 만약에 졌다고 해봐요. 그러면 그럼 나는 유류분 소송으로 다시 바꿀래. 유류분 소송하면 최소한 구광모 회장이 상속받은 거에 나누기 N빵으로 해가지고 그거 어느 정도는 받아오는 그렇죠. 거는 너무 그렇죠. 당연할 거잖아요. 지금 그 당시에 구본모 회장이 그 상속한 게 재산적 가치로 그 지주회사 지분까지 다 합쳐서 2조 원 정도 됩니다. 2조 원 정도 되는데 금액적으로 보면 그 김 여사하고 두 딸들 세 모녀 쪽에 간 게 한 5천억 정도 돼요. 그리고 이미 상속된 게 지금 그때 나눠진 게 그리고 이제 그 1조 5천억은 구광모 회장 쪽으로 간 겁니다. 근데 이거를 다시 원점으로 이제 2조 원 상태에 가가지고 그거를 배우자는 1.5잖아요. 법정 상속 비율이 1.5입니다. 그리고 자녀는 한 명당 1이거든요. 1.5 대 1대 1대 1 이런 식으로 나눠버리게 되면 지금 그 김 여사 그 세 모녀 쪽으로 가야 되는 돈이 거꾸로 바뀌는 거죠. 거기가 한 1조 5천억 원어치를 갖고 가는 거고 여기 이제 구광모 회장 쪽이 이제 한 5천억 원어치를 갖고 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이건 합의 안 하면 무조건 집에 그러니까 구광모 회장의 지분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네요. 뭐 합의라기보다는 재판에서 지게 되면 그러니까 이제 뭐 양쪽에서 지금 모르겠어요. 어떤 물 밑에서 어떤 합의를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는지 없는지 그건 저로서는 알 수가 없는데 뭐 이렇게 재판이 계속 가가지고 만약에 뭐 그 제척기관 미경과로 해서 재판이 계속 진행되면서 거기서 구광모 회장이 지게 되면 뭐 LG로서는 상당히 아주 난감한 매우 난감한 제척기간 그 이슈는 뭡니까? 제척기간 이슈는 그 법에 그 상속권 침해 소송 같은 경우는 그 상속권 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그 상속권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안에 소송을 제기를 해야 된다는 게 있어요. 근데 요 제척기간이라고 하는 거는 좀 소멸시효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소멸시효는 가다가 이렇게 소멸시효가 중단됐다가 다시 이어지고 하는 게 있잖아요. 제척기간은 그냥 그런 거 전혀 없이 3년이면 3년 안에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구본모 회장이 2018년에 돌아가셨나? 하여튼 그때쯤 돌아가셨는데 이 유언장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게 작년 5월경에 알게 됐다는 겁니다. 김 여사 쪽에서는. 그러면 이제 1년 정도밖에 안 지난 거예요. 상속권 침해 당했다는 걸 알게 된 지가. 그러니까 이제 제척기간에 안 지났다는 거고 LG 쪽에서는 당연히 2018년 그 당시에
회장 돌아가셨을 때 그때 협의하는 그 단계에서 다 협의가 됐기 때문에 그때부터 카운트를 하면 이미 그 3년이라는 넘었으니까. 시간 지났기 때문에 제척 기간이 끝난 거다. 이거는 그 소송 대상이 되지 원천적으로 소송 대상이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 제척 기간이 유류분 소송에도 적용이 됩니까? 유류분 소송에도 제척 기간이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은 그 짧아요. 조금 제가 알기로는 한 1, 2년? 예. 한 1년 정도 뭐 예. 그거밖에 안 돼요. 예. 그거는 짧아요. 관심이 많네요, 안 대표가. 그러니까 뭔가가 있다는 거죠. 저런 분은 뭔가가 있는 겁니다. 이런 반응은 보통 민간인에게서는 나오지 않는. 왜요? 네, 숨길 수가 없는 거죠.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숨길 수가 없는 게. 그래서 이제 좀 화면을 좀 보시면서 예. 유류분 그거 이제 그 뭐 우리 아까 이제 이진우 프로도 뭐 저 모두에 우리 이제 그 구독자분들 보시는 분들도 다들 뭐 계열사 몇 개씩은 가지고 계시니까 이거 나중에 집안에 좀 분란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예. 지금 이렇게 유류분 한자로 이렇게 되잖아요. 말이 어려워서 그렇지 이제 한자 보면 대충 이렇게 알 수가 있죠. 예.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들어서 아버지라고 가정을 하고 아버지가 가정을 하고 아버지가 유언 없이 사망하셨다. 그러면 법적으로 이제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4인 가족인데 아버지가 3억 5천을 남기고 돌아가셨다. 네. 근데 유언이 없었다 그러면 상속 비율이 어머니가 1.5고 그 자식들은 다 1씩이거든요. 예. 그래서 1.5, 1, 1 이렇게 하면 1억 5천, 1억, 1억 이렇게 나눠지죠. 네. 이렇게 나눠지는데 만약에 유언을 하고 돌아가셨는데 우리 애들은 개차반이다. 그래서 나는 아내에게 모든 재산을 다 남기겠다 하고 그렇게 해도 유류분 규정에서 그 배우자하고 자식들은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이거든요. 그러면 네. 그 아들들은 아들하고 딸은 법정 상속분이 각각 1억씩이잖아요. 네. 그 2분의 1이면 5천, 아들도 5천, 딸도 5천 갖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아들 5천, 딸 5천 주고 나면 3억 5천 중에서 1억 빠져버리니까 남아있는 2억 5천을 아버지 갖고 가는 겁니다. 이게 이제 유류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유언이 어느 정도는 그래도 워킹은 한 거네요. 완전히 그렇죠. 없었던 일은 되는 건 아니고.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2억 5천 원 이제 갖고 가시고 예. 아들, 딸들이 한 5천 챙겨가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재벌들 같은 경우는 구치가 저 덩어리가 크잖아요. 예. 이제 덩어리가 크니까 그 제가 재벌 뭐 몇 세라고 해도 유류분 이렇게 다녀도 뭐 몇십억, 몇백억 온다 그러면 공부하기 좀 싫을 것 같은데요. 예. 그런 거다, 유류분. 그렇죠. 그렇죠. 이제 유류분 그 계산은 이제 알겠어요, 이제. 뭐 고인의 이제 부모나 형제 자매, 고인이 이제 배우자나 자식들이 없으면 그 부모 형제 자매들이 상속분자가 되니까 요거는 이제 유류분이 법정 그 상속분의 3분의 1, 3분의 1로 가게 되는 거고요. 지금 그림에서 이제 여기 그림 보시면 BYC 있잖아요. BYC. 여기 BYC 보면 한영대 이제 BYC 회장이 이제 선대 회장이시잖아요. 돌아가셨고 요 아들이 이제 지금 현재 한석범 BYC 회장. 그다음에 그 아들 또 하나가 한기성 그 이제 한흥물산 대표인데 이제 이 어머니 김모 씨하고 딸 둘이 한지형 한민자. 이 한지형은 BYC 이사죠. 하여튼 요 어머니하고 딸 둘이가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으로 1,300억을 이렇게 낸 겁니다. 두 명 한테 다. 예. 아. 예. 그래서 여기가 그 한영도 회장 살아 계실 때 한영도 회장이 80년대 후반부터 이제 계속해서 조금씩 지분들을 이렇게 넘겨주고 재산들을 넘겨줬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어머니는 내가 그 구체적인 내역들을 잘 몰랐다. 내가 그 구체적인 내역도 몰랐고 그 한영대 회장 사후에 그 상속 협의하는 단계에서 뭐 비서들이 와가지고 이거 갖고 오라 저거 갖고 오라 하니까 기망당했다. 그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뭐 법원에서 얼마나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뭐 또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예. 딸하고 아들이 있어요. 자녀로 예. 그냥 자녀로 딸하고 아들이 있어. 그러면 A가 딸한테 살아있을 때 딸한테 1억 원은 증여를 해버렸어. 예. 근데 이 A라는 사람이 사망하면서 1억 2천만 원을 남겼어요. 네. 근데 빚도 6천만 원을 남겼어. 예. 그러면 이제 이 딸이 똘똘하단 말이에요. 저희 집에도 딸이 똘똘합니다. 아들은 이제 좀 약간 때로는 멍해요. 대체로 이 딸이- 많은 집들이 그렇다고. 대체로 이 똘똘한 대체로- 딸이 아들한테 싹 가가지고 야 예.
지금 아버지가 1억 2천만 원을 남겼는데 빚이 6천이야. 그러면 그 순재산이 6천만 원이잖아요. 이 6천만 원을 너하고 나하고 법정 그 비율대로 3천만 원씩 나누자고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 오, 멍하나도록 합리적으로 들려. 매우 합리적인데 하고 도장을 꽝 찍어주잖아요. 예. 그럼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그걸로 네. 끝나는 거예요. 그걸 끝나는 건데 그게 아니고 아들이 좀 똑똑해가지고 누나 유료분이라는 게 있어 민법에. 자 봐봐. 아버지가 1억 2천을 남겼어. 근데 빚이 6천이지 6천을 빼. 예. 근데 누나가 사전에 아버지한테서 1억 증여받았지. 이걸 더해. 이걸 더해가지고 우리 둘이 2분의 1이고 그다음에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 이렇게 곱하면 나 유류분이 4천만 원이야. 그러니까 누나가 3천만 원 준다고 했는데 나는 누나한테 1천만 원의 유류분 청구 소송을 걸겠어. 그러면 누나가 1천만 원 줘야 되는 거예요. 예. 요렇기 때문에 예. 요렇기 때문에 요런 그 소송이 성립되는 겁니다. 요런 예. 소송이 예.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한영대 회장이 돌아가셨을 때 그때 시점으로 돌아가 가지고 그 전에 이렇게 지분 증여된 거 이런 것들 다 계산해야 돼요. 다 갖고 와봐. 다 갖고 다 와봐. 갖고 와봐. 전부 아, 옛날에 증여 안 받았다고 생각하고 다시 다 돌아가신 분 80년대 재산으로. 자료부터 갖고 와가지고 얼마 이렇게 지분 증여됐는지 가치 얼마인지 그리고 돌아가신 그 시점에 딱 남아 있었던 상속 재산 얼마인지 그거 다 해가지고 다 합쳐. 그거를 그리고 나서 합쳐가지고 나눠. 그거를 다 입증하기가 어려울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복잡한 거예요. 어. 오랫동안 증여가 이루어진 데는 예. 그래서 복잡한 겁니다. 아마 그래서 LG가의 김영식 여사가 그 예비적 청구로 그 유류분 반환 소송을 넣었다가 아이고 그러면 구본모 회장 살아 계셨을 때 뭐 이렇게 뭐 재산 뭐 이렇게 조금 하고 이래저래 한 게 있으면 그것까지 다 다시 다 덜쳐내 가지고 다 계산을 해야 되니 예. 이거 복잡하기도 복잡하고 그리고 뭐 그렇게 사전에 증여된 게 별로 없을 거예요. LG 같은 경우는. 그래서 좀 실익이 좀 떨어진다 해서 아마 그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은 뺐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지금 LG 같은 경우는 이제 예. 그림에서 보시면 이렇습니다. 여기 좀 보시면 여기 이제 LG 지분 11.28%, 11.3 해서 총 2조 원이거든요. 예. 요거를 구광모 회장이 11.28 중에서 8.76을 갖고 갔어요. 네. 그래서 구광모 회장 지분이 15.95까지 이렇게 늘어나는 겁니다. 근데 요 김영식 여사는 지주회사 지분을 하나도 안 받았어요. 예. 그다음에 구연경 씨가 2.01, 구연수가 0.51 받아가지고 현재 지분 구도는 이렇습니다. 근데 이제 요거를 2조 원의 재산 중에서 여기 세 모녀가 5천억 원어치를 받았고 여기 예. 이제 구광모 회장 쪽에 1조 5천억 원어치를 받은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 보면 상속권 이제 회복 청구 소송을 넣은 거고 예비적 청구로 유류분 반환 청구를 넣은 겁니다. 근데 요거는 취하를 했어요. 예. 요거를 취하를 했는데 만약에 이 재판 결과에 따라서 원점으로 돌아가가지고 법정 상속 비율을 그냥 그대로 적용한다 그러면 아, 유언이 없었다고 생각하니까 법적 상속분대로 해야 되는군요. 예. 그래서 구광모 회장이 이렇게 9.7, 예. 이 김여사 측이 14% 이렇게 이제 야. 지분율이 뒤집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예, 이런 상황을 볼 수가 금액이 있죠. 워낙 크니까 양보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는 뭐 양보를 떠나서 네. 이 참 LG가의 그 장자 승계 원칙이 이렇게 불러온 문제 아닙니까? 예. 딸들을 좀 배제를 하고. 근데 지금 김영식 이제 뭐 일부 보도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김영식 여사 측이 이기면 뭐 이게 계열 분리해서 회사를 몇 개 떼가지고 갈 거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연 그렇게까지 할까 뭐 그런 생각이긴 한데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게 LG라는 데가 보면 옛날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분할이 되어 왔잖아요. 네. 처음에 이제 허시구시 동업을 하다가 GS로 그 GS 이제 허시 떨어져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LS 또 뭐 LF 예. 그 다음에 LX까지 떨어져 나갔잖아요. LX의 구본준 회장은 왜 떨어져 나갔습니까? 왜? 왜 조카인 구광모
구광모 회장이 예. 장자 승계 원칙에 따라서 구광모 회장은 원래 구본모 회장이 아들이 없잖아요. 예. 네, 있기는 있었는데 조금 안타까운 사고로 예. 그렇게 이제 그래 돼가지고 구본모 회장이 동생인 그 구본능 예. 희성그룹 회장의 외아들을 이렇게 자기 아들로 양아들로 데리고 왔잖아요. 예. 그게 지금 이제 구광모 회장이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구광모 회장을 데리고 와가지고 있다가 이제 갑자기 그 저 구본모 회장도 이제 이 병환이 와가지고 예상치 못하게 그러니까 이제 별다른 유언도 못하고 돌아가신 거예요. 전혀 예. 예상치 못하게 돌아가셨는데 그러면서 구본준 그러니까 삼촌이죠. 구광모 회장 입장에서는 그 삼촌인 이제 장자가 이렇게 승계를 해서 LG에 상무를 하다가 갑자기 회장이 됐어. 그러니까 이제 이 삼촌은 떠나가는 거죠. LG가는 그렇게 하는 거죠. LG가는. 아. 그러면서 LX 그룹 뭡니까 저기 저 뭐 상사 뭐 하고 여러 몇 개 가지 가져나갔죠. 예. 몇 개 회사들 가지고 갔잖아요. 예. 그러면서 어떻게 됐어요? 그 떨어져 나간 회사에 소속돼 있던 직원들이 멘붕이었잖아요. LG맨에서 LX맨으로 됐잖아요. 물론 LX가 안 좋다는 건 아닙니다. 예. LX도 굉장히 좋은 회사인데 예. 전혀 내가 원치 않게 그냥 위에 오너 일가들끼리 갑자기 회장 돌아가시고 아들이 회장 되니까 삼촌은 나는 떨어져 나간다면서 계열 분리해가지고 회사 북북 찢어서 나가버렸단 말이에요. 예. 응? 그렇죠. 그랬죠. 나가면서 이렇게 분할해서 나가는 게 기업 가치에 좋다. 기업 가치에 좋으면 진작에 찢어서 나가든지. 그러니까 회사를 그렇게 분할해서 나가는 것 자체가 그냥 뭐 무슨 자기들 오너 일가들끼리 뭐 어떻게 해가지고 회장이 됐네? 그럼 나는 예, 갈게 하면서 이거 내가 갖고 갈게 하고 이렇게 갖고 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게요. 김영식 여사 측도 이기면 회사 몇 개 찢어서 나가는 거 아니야? 하는 이야기가 쉽게 나오는 거죠. 예전에 그 삼성 토탈인가요? 하여튼 삼성에서 한화로 팔린 회사, 그게 삼성 토탈 맞습니까? 삼성화학 쪽이요. 토탈 뭐. 삼성 토탈. 근데 하여튼 삼성- 삼성맨으로 내 살다가 갑자기 한화맨으로 한화맨이 됐죠. 바뀌어가지고 난 이렇게 못 살겠다. 그래서 위로금을 달라. 그래가지고 위로금 실제로 받은 적 있어요. 이름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그냥 주고 달랜 거죠. 그런 경우는 꼭 줘야 할 의무가 있는 건 아니고. 예,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죠. 뭐 의무가 있는 건 아닌데 예. 그 소위 말해서 뭐 약간 M&A 위로금 뭐 비슷하게 해서. 예. 해서 그때 그래서 갖고 가면서 한화에서 삼성의 그 화학회사들을 갖고 가면서 예. 그 위로금을 주기로 노조하고 이렇게 협의를 합니다. 협의를 하면서 뭐 약간 세부적인 조건들을 협상을 했는데 그게 실수로 공시가 됐어요. 그게 실수로 공시가 됐어요. 그걸 제가 아침에 본 거 아닙니까? 뭐지 하고 제가 캡처를 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한화하고 삼성 쪽에서 놀래가지고 예. 그거를 10분 만에 싹 지웠어요. 아, 공시를요? 예. 무슨 그- 공식? 위로금 공식? 네, 그런 내용의 공시예요. 예. 뭐 그런 유형의 공시인데 그 공시할 필요가 없는 건데 공시를 한 겁니다. 예.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왜 그런 거 있잖아요. 회사를 이렇게 서로 간에 뭐 가격이 잘 안 맞아서 서로 싸우다가 야 그러면 좋다 이 가격에 네가 사가라. 그 대신에 네가 사가가지고 어느 정도 이익이 나면 그 이익 중에 일부를 나한테 주라. 내가 지금 이 가격에 그냥 너한테 줄게. 그게 이제 우리가 그 언아웃 방식의 M&A 아닙니까, 그죠? 예. 언아웃 계약 내용까지 이제 공시가 된 거예요. 그거는 이제 공시를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 내용하고 그 노조에 대한 그 직원들에 대한 위로금 그 지급 그 예정 내용까지 공시가 된 겁니다. 예. 실수로 공시를 한 거예요. 공시를 하면 실수를 했어. 근데 제가 이게 또 기자실에 뭔가 느낌이 오더라고요. 오늘 뭔가 실수가 하나 나올 것 같아. 하면서 딱 보는데 실수가 나왔어요. 잽싸게 캡처를 했지. 예. 캡처를 했는데 딱 5분 뒤에 싹 없어지더라고요. 와.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들도 공시를 하고 나서. 그래서 이제 제가 기사를 쓰셨습니까? 그때 이제 상당히 고참 때인데 예. 이 고참이 이렇게 이 정도 가지고 또 잽싸게 쓰기는 뭐 하니까
딱 다른 기자한테 예. 야, 이런 게 있다 하고 이제 딱 줬죠. 어. 그랬더니 이제 다른 기자가 이제 그걸 가지고 또 기사를 써가지고 예. 삼성하고 한화에서 한번 발칵 뒤집혔습니다. 엄청나게. 저 그런 거 가지고 기사 욕심 부리지 않습니다. 큰 기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네. 네. 뭐 어쨌든 간에 뭐 그런 그 일이 있었습니다. 이야.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여튼 희성 BYC도 그렇고 LG도 그렇고 경영권에 문제가 있거나 분쟁이 생기거나 그러지는 않을까요? 지금 제가 굉장히 그 유심히 보는 내용이 있습니다. 네. 그게 뭐냐면 그 김여사 쪽 그 변호인의 입을 통해서 녹취록이 있다 해서 재판부에 녹취록을 제출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예. 이제 보도가 됐습니다. 예. 근데 지금 우리가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야, 어떻게 그 상황에서 어떤 기망이 있을 수가 있지? 뭐 예를 들어서 위원장이 없으면서 뭐 있는 척 했다든지 예를 들어서 그런 기망적이고 그 LG 그 안에서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지? 그 믿어지지가 않잖아요. 잘. 근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유언장이 사전에 작성되어 있었을 수 있죠. 미리 대비하는 차원에서. 네. 근데 사전에 작성되어 있었다면 안 보여줬을 리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있으니까 보여줬고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지 않겠어요. 그렇지. 그런데 안 보여준 게 팩트라면, 그리고 저는 김 여사 쪽에서 있는데 안 보여줬다. 그렇다면 안 보여준 게 팩트라면 있는데 안 보여준 게 팩트라면 있는데 아니죠. 일단은 있는데 안 보여줬는지 없는데 안 보여줬는지는 김 여사 쪽에서는 알 수 없는데 다 봤는데 김 여사가 없었다 내지는 안 봤다고 소송을 할 일은 없고 그러면 보여준 하여튼, 정황이라는 게 있을 테니까 금방 실패할 소송이니까 어쨌든 못 보긴 소송을 못 본 건 맞다. 했다면 못 본 게 맞는데 예. 못 봤다면 없었을 가능성이나 네. 혹은 뭔가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지 않는가. 오, 나 그 설득력 있는데. 그래서 소송이 오. 성립될 가능성이 저는 있어 보입니다. 이야. 왜냐하면 저는 괜한 뭐- 짓을 할 일은 없잖아요, 반대쪽에서. 그래서 저도 지금 그런 생각은 들죠. 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왜 그 위원장이 있었다면 예. 있는데 뭐 안 보여준다는 건 보여준 게 그게 이상하죠. 상식적으로 약간 납득이 가지도 않고 맞아요. 그리고 그냥 뭐 무조건 위원장이 있다니까 그냥 이런 내용입니다. 뭐 이렇게 말하길래 그냥 그대로 믿었다 예. 하는 것도 이게 얼핏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그러니까 조금 예를 들면 이 쉽지가 소송이 않단 말이에요. 됐으면 반대쪽에서 아니 유언장 있습니다 하고 유언장을 내면 그냥 소송이 성립이 안 돼 버리니까 그걸 유언장을 못 냈다는 뜻이고 그래서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는 뜻이니까 네. 유언장은 없을 가능성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 위원장은 없거나 공개하기 좀 어려운 사정이 있을 가능성이 꽤 있어서 있다. 그렇다면 소송이 꽤 성립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있다. 보여집니다. 위원장이 있을 가능성 네, 있었다면 지금까지 이대로 이렇게 흘러오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미 보여줬거나 그때 경황이 없어서 못 보여줬다면 여사님 그때 뭐 못 보셨겠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있습니다. 라고 보여줘서 이 소송을 원천적으로 당연히 맞고 설득했겠죠. 그런데 그 과정이 없이 여기까지 흘러왔다는 건 유언장에 문제가 있지 않으면 설명이 잘 안 되는 정황이라. LG는 위원장이 없다는 게 예. 그 공식적인 입장이에요? 입장이에요. LG가? 네. 위원장이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럼- 위원장이 없으면 그 법적 상속분대로 해야 되잖아요. 위원장이 없기 때문에 네. 협의를 한 겁니다. 아. 법정 상속 그거보다도 앞서는 게 협의예요, 가족들끼리. 예. 근데 그 당시에는 유언장이 있다고 말을 듣고 유언장 LG는 유언장이 없어요. 없다는 게 공식 입장이고 그 당시에도 유언장이 있다는 이야기를 안 했고 예. 그다음에 가족들끼리 협의를 해서 아하. 이렇게 합시다 해서 잘 했는데 이렇게 주식을 했는데. 나누고 5천억 가져가고 여기 이렇게 다 했는데 예. 지금 와서 유언장이 유언장이 있다고 그때
나를 속였다. 그래서 유언장에 이런 내용이 이렇게 하라고 해서 한 거지. 이렇게 여사님 유언장에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이렇게 하시죠. 해서 그런가 보다 또 유언장 보여주세요 했더니 아이 뭐 이러면서 이제 안 보여줬다는 했다는 게 거예요. 김 여사 쪽 주장이고 네, 그러니까 LG 쪽에서는 아니 처음부터 없다고 그러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라는 LG 쪽은 얘기를 우리가 유언장이 막 있다고 그렇게 기망하지 않았다. 근데 김 여사는 야. 그 당시에 유언장이 있다고 나를 기망을 야, 했다. 어렵다고. 어렵네요. 어렵네. 어렵네요. 그 이야기예요 어. 지금. 그 당시에 유언장이 있다고 기망을 했다는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녹취록이라고 하는 게 그게 좀 주목된다는 게 예를 들어서 그 녹취록에 여사님 뭐 유언장이 있는데요.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코멘트가 녹취가 돼 있다 그러면 그럼 이거는 빼박이네, 빼박이죠. 빼박이네, 이거 빼박. 완전 빼박이죠. 예. 근데 그러니까 이 녹취록이 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지금 변호인 그쪽 법률 김 여사 쪽 변호인 쪽에서 김 여사님이 아이폰을 쓰셨을까? 아닐까가 관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녹화는 녹으면 되잖아요. 무슨 폰이든지. 아이폰이면 녹음 안 됩니다. 녹음은 통화 녹음은 안 되지만 네. 그냥 회의하는 건 녹으면 됩니다. 그런데 뭐 회의 중에 있었을 수도 있지만 예. 대체로는 그런 전화로 했을 가능성이 높으니 중요합니다. 대개는 그런데 LG 폰을 썼을 것 LG 같은데. 전자가 휴대폰 사업에 철수한 게 언제죠? 그래서 그렇게 오래 안 됐어요. 그 이전이라면 예. LG 폰 쓰셨을 한 가능성이 LG 3년 됐나? 한 LG 3, 폰을 2, 3년? 썼을 겁니다. LG 폰일 가능성이 있다. 네, LG 폰. 그러면 녹취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작년 5월 경에 그 당시에 유언장이 없었다는 걸 이제서야 알게 되었다. 내가. 그러니까 이제 LG 쪽에서는 그 당시에 유언장이 있다고 말씀 안 드리고 그래서 유언장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장자 상속의 전통이 있었으니 뭐 네, 대체로 그냥 그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있는데. 유족들끼리 그러니까 사후에 그 고인 돌아가신 이후에 유족들끼리 모여서 완벽하게 협의가 되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그걸로 끝나는 거고 유언장이 없었기 때문에 그걸로 끝나는 거고 근데 그때 다 그렇게 완벽하게 됐는데 이제 와서 왜 그러시냐 하는 게 LG 쪽에 근데 LG가는 그동안 진짜 사이 좋은 걸로 유명하고 허시구시 창업했을 때도 그렇죠. 지금까지 잡음 없이 서로 다 조용했죠. 너무 뭐 잘 헤어졌다. 지금까지 잡음이 있었던 적이 없었잖아요. 거의 이번에 그 누구야 LX 떨어져 나갔을 때도 네. 매우 그냥 심플하게 나는 뭐 조카가 됐으니 나는 떠난다 하고 매우 조용히 사실은 계열 분리가 됐는데 LG가에서도 이렇게 막 상속 가지고 분쟁이 있는 거는 처음 아닙니까? 그렇죠. 거의 한 뭐 수십 년 뭐 75년 만에 뭐 처음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게 처음이죠, 처음. 이 상속 문제 가지고 이런 이게 이제 뭐 구씨 가족들도 많고 허씨 가족들도 많고 하니까 이런 상속이라든지 또 이런 거 가지고 문제 안 생기게 하려고 예. 그냥 장자승계 원칙도 엄격하게 세우고 막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다음에 조금 이제 회사가 이제 커지고 약간 문제가 생길 조짐이 있을 즈음에서 딱 이제 깔끔하게 분리해 버리고 그래서 이제 항상 그 LG가를 두고는 항상 나오는 말이 아름다운 이별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아름다운 이별. 인화의 사랑하지만 헤어진다. 뭐 사랑하기 때문에 뭐 헤어진다. 이런 말 있잖아요. 야. 그러니까 인화 뭐 사람 이게 이제 LG의 정신인데 네. 이번에 이제 그게 그래서 조금 솔직히 저는 뭐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 조금 그런데 그 김영식 여사가 친어머니였으면 소송을 했을까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있기는 있어요. 예. 뭐 참 그 모르겠어요. 뭐 이제 양자인데 뭐 친자식이면 했겠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긴 있더라고요. 몇 가지 좀 뭐 고민거리는 있는데 만약 이 소송 결과에 따라서 어머니 쪽으로 지분이 좀 넘어가게 되면 그럼 상속세 납부 의무도 어머니 쪽으로 넘어가게 될 거고 넘어가는 것만큼 그렇겠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까지는 주식회사 LG의 배당을 꽤 늘려서 상속세를 마련하고 있었을 텐데 넘어가게 되면 그분들을 위해서 배당을 계속 유지해 줄 가능성은 없다고 보거든요. 감정 싸움이니까 이미 그렇잖아요. 그러면 주 LG의 배당 흐름에도 영향을 주겠네요. 예를 들면 한 이만큼은 배당해야 돼. 네. 왜냐하면 구광모 회장이 그거 받아서 상속세 내야 되니까 했던 스케줄에서
내년부터는 안 해도 되네 그럼? 음. 이 될 가능성도 있겠네요. 그거 모르죠. 그거는 뭐 아니, 저희는 뭐라도- 김영식 여사 쪽이 이제 거기가 하나의 저기 거의 대주주 뭐 이렇게 되고. 예. 그런데 아, 모르겠어요, 그건. GLG의 경영권까지 가져오려면 이건 또 이사회를 장악해야 되는 별도의 문제가 그렇죠, 있으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유류부 소송에 이기거나 아니면 이번에 LG가 했던 상속 회복 청구 소송 이걸 이겼어요. 그러면 구광모 회장의 지분이 줄어들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그 김 여사 쪽이 김 여사 이기면요. 쪽이 이기면 만약에 그렇더라도 그렇죠. 개인으로서는 최대 주주이니까 개인으로서는 최대 주주죠. 그게 예, 최대 그래도 그래서 9%. 회장 자리가 위험하거나 그런 상황은 아닌 거죠. 혹시 그럴 수도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회장이 바뀌거나 그런 그렇지는 않을 일은 것 없고. 같아요. 그러나 주주들이 나는 구광모 회장 인정 못하겠다. 그렇게 해서 주총에서 단합해서 뭐 그러면 그럴 수 있죠. 그래, 그럴 수도 있겠네. 근데 그렇게 LG가 그렇게까지 갈 것 같지는 않고요. 네, 그렇게까지 갈 것 같지는 않고 그 지금 모르겠어요. 뭐 그 주주들이 구태여 지금 예. 구광모 회장을 이렇게 밀어내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일 이유가 전혀 없을 것 같은데요. 네. 뭐 큰 어떤 경영상의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도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야 그렇구나. 상속이 항상 예민한 이슈죠. 상속. 그래서 돈은 많이 벌어놔야 된다. 왜요? 싸우잖아요. 많이 벌어놓으면. 나누고 세금 내도 넘칠 만큼 벌어놓으면 아닙니다. 아닙니까? 많아도 많은 만큼 싸워서 아예 없는 게 안 싸워. 아예 없는 게 안 싸우는 거라서 있을 때 다 써라. 요즘은 그게 많이 트렌드입니다. 벌어놓으면 맞아. 사후에 많이 싸우고 네, 그렇습니다. 저는 하나도 뭐 안 벌어놓으면 사전부터 매일 싸웁니다. 많으면 제 경험상 제 주위에도 보면 많으면 많을수록 예민하게 싸우더라고요. 금액이 적으면 아 그래 이게 좀 더 하죠 하고 큰 그게 없는데 이 금액이 크면 이해관계가 많으면. 금액이 달라지잖아요. 조금의 차이도 금액이 달라지니까 근데 매우 예민합니다. 몇백억, 몇천억 자산가들이 예. 그 상속 재산 몇 천만 원 가지고 싸우는 거 아시죠? 예, 몇 천만 원 가지고 서로 변호사 비용도 안 나오는 형제, 네. 남매, 자매 간에 네. 죽인다고 그렇게 싸우잖아요. 사연이 예, 있겠죠. 뭐 편합니다. 저는 예, 받을 것도 없고 줄 것도 없고 예. 네. 큰일이다. 나는 받을 것도 많고 줄 것도 많고 큰일입니다. 진짜. 네. 아, 이 계열사를 어떡하지? 여러분들도 걱정 많으시죠? 예. 그런 것 같네요. 어떡하겠습니까? 야, 재밌네요. 하여튼. 평소에 다 정리를 해놔도 사후에는 또 이렇게 다 소송이 끌고 벌어지니, 오니까. 끌고 다 오니까. 끌고 오니까 그게 문제긴 문제일 거예요. 한쪽에 몰아주는 건 어려운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럼요. 예, 맞아요. 그래서 골고루 나누고 골고루 나누면 사실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골고루 나누면 기업의 상속을 하려고 하니까 기업의 경영권에 문제가 되니까 한 명한테 몰빵을 그때마다 매번 가서 좀 동의 좀 해줘, 동의 좀 해줘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항상 도장 받을 수 있을 만큼 잘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냥 난 전문 경영인이야 생각하면 되는데 한 명한테 지분을 몰빵해 주려니까 지금 이 사단이 나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자기 아들한테 자기 회사를 물려주려고 생각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것도 세대를 계속 건너가서 지금 몇 세대입니까 그게 지금? 근데 지금 안 대표님도 월급 받은 거 다 두 따님 교육비로 쓰잖아요. 네. 왜 그거 사회 환원 안 하고 딸 교육비로 씁니까? 그게 사회 환원입니다. 딸 교육비로 쓰는 훌륭한 게? 이제로 키우는 게 사회 환원입니다. 아마 구본무 회장님도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네. 아무튼. 네. 그래 맞아요. 뭐 저희 맞습니다. 네, LG 광고도 없고 편하게 LG와 뭐 BIC가 광고주가 아니기 때문에 편하게 저희가 잡담 나누는 거일 수도 있는데요. 예. 예. 뭐 네. 아무튼 알겠습니다. 재밌네요. 자, 코리아 모니터 김수환 김수환 편집장님, 편집장님. 예, 유류분과 내 둘러싼 LG가와 BYC가의 싸움 이야기. 싸움 예. 이야기는 항상 재밌습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네, 예, 잘 감사합니다. 들었습니다. 네, 저희는 물러가고 7시 45분에 오늘은 뭡니까? 오늘은 박현도 교수님이 오십니다. 아, 그 중동 이슈의 1인자라는 그렇습니다. 어. 네, 요즘
사우디와 미국이 또 묘하게 또 다시 친해지는 이런 묘한 분위기도 있고 해서 네. 중동 업데이트. 그렇습니다. 네. 서강대에서만 가능하다는 그. 네. 알겠습니다. 네. 기대되네요. 네. 7시 45분에 돌아오겠습니다. 양안 전쟁이 발생한다면 미사일과 공군기는 이쪽에서 많이 돌아다닐지 몰라도 육상전은 한반도가 불바다가 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미중 관계를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해 큰 인기를 끌었던 이철 박사의 강연 달라진 중국, 달라질 중국의 후속편이 책으로 나왔습니다.